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고매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삼각형에서 변길이 각도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변길이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B각이 좀 큰가요? A, B, C 이렇게 처리해서 B각 105도, 그 다음에 C각 45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150도가 되니까 A각이 30도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A 변 길이가 6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때 C 변 길이 구해달라, C 변 길이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각하고 변 길이 사이의 관계가 좀 보이죠. 사인 30도 분의 6 이렇게 처리해주면 사인 45도의 변길이 C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사인 법칙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 값은 사인 30에 6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2분의 1, 2분의 1 좀 약분이 되는 거니까 6 루트 2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가는 내용. 일단 주어진 정보 삼각형에다 좀 살짝 메모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무엇인지 좀 그냥 판단하게 되면 변길이하고 대응각 사이 관계라는 사실들을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사인 법칙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값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역실수 표시 한번 해볼까요? A, B, C 이렇게 처리됐을 때 AC 변길이 그 다음에 BC 변길이 그 다음에 C각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이 주어졌죠. 코사인 값이 3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을 또 이렇게 좀 생각해서 3,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9, 4, 5가 되니까 루트 5 처리가 되죠. 그러면 사인 C 값이 3분의 루트 5다 이렇게 처리해서 사인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자체는 그러면 두 변 길이 낀 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에 6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루트 5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되니까 8 루트 5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두 변 길이의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해갈 수 있겠다. 넓이 구해가는 공식 구성 요소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변 길이의 중점 또 1대2 내부라는 점 주어져 있습니다. APB 중간에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1대2 부분하고 중점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하려면 한 변 길이를 6으로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2, 4, 3, 3, 6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좀 효율적으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변 길이가 PM 길이는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공통에다가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 공통에 루트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변 길이가 다 나온 상태에서 삼각형 APM에 이제 변 길이 다 할 때 이제 세타 값을 구해달라 이러면 당연히 코사인 세타를 점검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배의 양변 5 곱하기 3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고 25 제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5, 9, 45, 그 다음에 빼기 4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0에 오면 여기가 좀 30 되는데요. 그 다음에 5, 3,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30이 이렇게 좀 약분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루트 5분의 1 이렇게 좀 계산되겠죠? 곧바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습니다. 유리화해서 결과는 5분의 루트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는 내용. 문제에서 이제 중점, 그 다음에 1대1 내분점, 그러면 세 조각 중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되어 있으니까 변 길이를 이제 6으로 놓는 이렇게 약간의 좀 센스 있는 센스 있게 좌표를 놓게 되게 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변 길이가 4 루트 21 곱 가르쳐주고 각도 주어져 있습니다.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변 길이 4 주어져 있고 BC 길이 루트 21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AD 길이 X 그 다음에 CD 길이 Y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겠죠. 각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넓이도 좀 구해야 되겠고 또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좀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일단은 AC 길이부터 좀 구해가는 부분들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해야 되겠군요. 21은
그 다음에 A씨를 이거 잠시 뭐 B 이렇게 좀 넣을까요? 그러면 B제곱 더하기 16 빼기 2배의 B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까요? 그럼 이제 코사인 3분의 파이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이렇게 좀 소거하면 되겠죠? B제곱에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됐죠? 4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B 이렇게 처리. 요걸 좀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B-5,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변기를 좀 A시기를 구했죠. 5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삼각형 ABC 부분을 S1이라고 했는데 S1을 구해갈 수가 있죠. 2분의 1,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요게 이제 2분의 루트 3 처리되니까 약분되면서 5 루트 3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 결과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S2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제 5분의 3 S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실질적으로 S2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XY 사인 D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게 이제 5분의 3에다가 5 루트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제 3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XY 사인 D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긴 뭐 XY 참 값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XY 값 13으로 가르쳐 줬죠. 13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곧바로 들어가면 되죠. 2분의 13 사인 D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인 D에 해당하는 부분은 13분의 6 루트 3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3분의 6 루트 3 5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뭐 D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넓이 구해가는 식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 공식 자체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갈 수 있는 부분들. 대신 삼각형 즉 S1 넓이를 구해갈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갈 때 변길이가 좀 필요한 거니까 주어진 정보에서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위해서 변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 사이에 또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공식 사이의 관계가 필요한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 공차 가르쳐진 등차술에서 6항을 물어봤습니다. 일반항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A에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등차술의 일반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항은 첫 번째 항이 32가 되겠고요. 6이니까 5D가 되죠. 5 곱하기 3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1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 가르쳐주고 차를 가르쳐줬네요. 등차 수열은 원래 이제 이웃항 사이 차가 이제 공차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4항하고 2항하고 차이가 되게 되면 2D가 되죠. 2D가 6 이렇게 됐으니까 D 값이 3입니다 라고 제공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 A는 뭐 4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공차 알고 이때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을 때 S9를 구해달라. S9 2분의 항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2A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죠? 8 되겠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처리되는 게 합공식이니까요. 됐죠? 8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9항이었으니까 8 곱하기 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8 곱하기 4 그러니까 8 곱하기 8 공통의 8 곱하기 4가 아니라 8 곱하기 2니까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데 처리하면 되겠죠. 96, 54에다가 9는 9니까 144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이게 이웃하는 항 사이 차이 뭐 어쨌든 뭐 일반항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요소들 초항하고 공차를 좀 알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뭐 합 SN은 좀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3개항 합이 15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3항하고 7항의 가운데 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3배 5항 이 부분이 15다라고 통해서 5항은 그럼 얼마인가요? 5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항이 25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둘을 이용하게 되면 5D는 20 이렇게 처리해서 D 값이 4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 이때 이제 몇 항까지 합하면 이제 45가 되냐 이런 얘기인데 뭐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되겠죠. 공차가 4 나왔으니까 4n 쓰면 되겠고 이때 이제 5항을 좀 이용하면 5 대표면 20인데 빼기 15해서 5 만들어가게 되면 일반항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시그마 붙여서 이런 형태로 이제 SN을 구하면 되는데 등차설의 합의 특징을 하게 되면 n에 대한 2차 계수가 2배 주면 공차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4n 됐으니까 2n 제곱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고요. 1 집어넣었을 때 초항 결과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3n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좀 효율적으로 좀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안 되면 뭐 합공식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가도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졌을 때 그 결과가 이제 45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13n 마이너스 45는 0에서 그런 구해가 되겠죠. 59, 4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18에다가 플러스 5지니까 마이너스 13 되겠죠. 그러면 n 값이 9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일반항을 이용하지 않아도 금방 빼기 했을 때 이제 OD에 된다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공차를 이용하겠고, 공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 공식의 특징을 적용해서 아니면 뭐 합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SN을 구해가는 과정. 뭐 등차 수열 전반에 걸쳐 있는 뭐 연산을 하는, 그런데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두면 뭐 공식들 잘 해두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 항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짝수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수열에 또 짝수항 지우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하겠다. 4번 하고 난 결과를 B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 1, 3항 이런 형태로 남는 게 이제 첫 번째 시행 결과죠. 그러면 1, 3, 5, 7 이렇게 남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워가게 되면 이제 남는 이런 결과들이 이제 두 번째 결과. 그러면 항 넘버 차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항에 13 이런 형태가 되는데 또 지워서 여기 차가 또 얼마 되겠습니까? 8차이라는 이 결과가 이제 3번 한 결과들이 되겠죠. A1, A9, A 그러면은 17 되는 거예요. 뭐 더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6 차이 나는 거니까 공차가 그러니까 뭐 16D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맨 처음에 공차를 D라고 해주면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bn 플러스 1을 구해야 되는데요. bn 플러스 1 그러면 a 플러스 n-1d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쿠 이렇게 해주면 nd 형태로 좀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16dn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초항 자체를 좀 쓰면 되는 건가요? 초항 자체를 쓰면 되는 거니까 초항은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했죠? 2라고 이렇게 조져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bn 플러스 1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수열에서 2개 항씩 좀 더하기 해서 만든 수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2개를 더하기 하고 3항하고 4항을 더하기 하고 5항하고 뭐 6항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만들어 가는데 AU 이때 이제 1항, 3항, 2항, 4항 이렇게 관계를 보게 되면 2D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 합한 이 사이에는 4D 차이가 좀 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알아가게 되면 CN이라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이 EA 플러스 T 이 부분들을 이제 초항으로 만들면 되니까 4DN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1 대입했을 때 4D니까 빼기 3D 그러면 4 마이너스 3D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와, 이거 또 식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수열이네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수열 그러면 이것을 또 빼니까 12dn 이렇게 처리되겠고 플러스 3d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의 5항 부분들이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5를 좀 대입하면 되죠. 5 대입하면은 60에다가 63d 이렇게 처리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21이니까 d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 10항을 좀 물어봤나요? 이곳에다 10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120에 123d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d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약분이 되죠. 41 이런 형태가
처리해서 풀이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3입니다. 2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가요? 등차 수열에서 뭐 이렇게 뭐 규칙적인 거죠. 하항일제가 하나 사라지면서 맨 처음 수열인 공차가 D 이렇게 됐다면 공차가 2D 형태가 되고 또 지워지면서 4D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8D 그 다음에 16D 형태 이런 형태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규칙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개씩 이렇게 좀 더하기 한 것도 더하기 한 이 것들도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 약간 등차 수열 가지고 새롭게 수열들을 만들어간 건데 이게 평상시에 등차 수열 그냥 기본 유형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차 수열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경험을 쌓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20이고 첫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5하고 S12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6항부터 7항, 8항 여기 쓰기 시험 다 써야 되는데 10항, 11항, 12항까지 S12까지 할 때 더 추가돼서 더하게 한 이 항목 자체가 0이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3개 빼고 나니까 이 가운데 항 됐을 때 A9가 또 0이라는 이런 사실도 좀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첫째 항은 좀 가르쳐 줬으니까 9항 이렇게 되면은 20 플러스 8D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D 값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 5, 2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된가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수열인데 여기는 뭐 절대값 해가지고 20항까지 구하겠다 이런 얘기라면 뭐 9항을 좀 다시 보면 0이 되겠고 앞에가 2분의 5 이렇게 되겠고 쭉 가서 얘가 뭐 20 이렇게 된 거죠. 1항부터 8항까지 합하면 되고 9항이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음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절대값 보게 되면 다시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분의 5씩 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5n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겠고 그러면 10항에서부터 나중에 20항 가야 되게 되면 이렇게 항이 11개가 되잖아요. 이게 11 이렇게 되면 2분의 55를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됐다. 이런 것들을 좀 더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문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하면 되죠. 2분의 항수 8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그러면 이제 2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와 여기가 그러면 얼마죠? 45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항수가 11개에다가 더하게 해주면 2분의 60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30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하겠다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좀 4가 약분돼서 2가 처리되면 되는가요? 9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15 이렇게 되니까 16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처리하면 이제 25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내용. 이것도 재미난 규칙인데요. S5하고 S10이 같다라는 뜻이 S5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하기 한 6항부터 12항까지 합이 0이다. 등차 수열이니까 또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0돼서 대칭 구조로 돼가는 부분들 초항 가르쳐 준 거라고 연결시켜서 공차를 더 구해가겠고 뭐 일반항 자체를 뭐 구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절대값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좀 구한 것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리고 공차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앞에 항이 또 8개 그 다음에 9항 있고 그 다음에 11개에서 전체적으로 20개의 항입니다 라는 이런 전체적인 모양 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게 되면 조금은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수열 ANA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n에 대한 2처식 상수항이 있는 게 좀 특징이죠. 조절했을 때 10항을 좀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등차 수열 합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tn 이렇게 n은 2차식이 되죠. 중요한 부분들은 뭐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상수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계수 이것에다가 2배 해주면 공차가 된다 이런 특징인데 지금 이렇게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초항 자체는 좀 따로 좀 구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됐나요? P 이렇게 좀 생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좀 따로 좀 초항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SN 빼기 SN-1 해서 이제 AN을 좀 열심히 이제 구해가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2배 주면 되는 거니까 AN 자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배 주면 EP 이렇게 처리가 됐죠. EPN이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뭐 이게 SN 빼기 SN-면 상수항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1차항 부분들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2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예요? P-3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3 2p 했으니까 또 어떻게 되죠? p를 좀 하나 더 빼야 되죠. 빼기 p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5항하고 1항하고 좀 더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p 플러스 1 이런 부분들하고 5항을 하면 여기다 5를 좀 대입하면 되죠. 5 대입하면 10에다가 9p가 되겠고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더하게 해줬는데 이 결과가 지금 28입니다 라는 이야기 해서 이제 정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고 -2항 시켜서 30 이렇게 쳐야 되니까 p 값이 3입니다 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항 자체가 3을 좀 대입해 주니까 6n -6 n이 2보다 클 때 이런 형태로 좀 구해 갈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10항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주어진 식에 10을 좀 대입했으니까 60-6에서 5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등차 수열 합의 특징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다. 2차 계수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주면 공차가 된다.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면 당연히 이제 초항의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4항 그 다음에 8항 주어져 있습니다. 등비수열은 이제 곱하기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나누게 해주면 되죠. 8항하고 4항 이렇게 관계하게 되면 당연히 R 4제곱 이렇게 얻어져 가는 내용. 이 부분이 이제 8분의 6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 4제곱이 81 이렇게 얻어져 가겠죠. 그럼 뭐 R 값이 뭐 0보다 큰 부분들이니까 R 값 3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뭐 등비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3, S6, 근데 S9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R 제곱 이렇게 더하기 한 부분이 S3인데 그 다음에 6항을 할 때는 여기에다 이제 R 세제곱, R 4제곱, AR 5제곱을 더하게 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해주면 R 세제곱 공통의 AR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들이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6이라는 것은 똑같은 부분들 있으니까 S3 공통에다가 1 플러스 R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6은 14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곱하기 좀 얼마인가요? 9가 되는 거예요. 4, 9, 36, 9 3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 세제곱인 9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R 값이 R 세제곱이 8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9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S9는 또 그 다음 항들의 또 등비수열 형태가 됐으니까 S9라는 것은 그러면 S3 공통에다가 1 플러스 R 세제곱 R 6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되죠. 그럼 이제 14에다가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이게 8이었나요? 그러면 또 8제곱은 6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2에 73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 곱하기 73 이렇게 73은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4, 12에다가 4, 7, 28, 29 그럼 7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1022가 되는 거예요. 102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자, 등비수열 사이의 관계 그 다음하고 좀 더 써야 되는가요?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R 6제곱 그 제곱하면 AR A제곱 이렇게 또 남는 거죠. 똑같은 항들 이제 있는 특징. 등비수열도 이렇게 몇 개씩 묶어서 새로운 항을 만들었을 때 등비수열이 되겠다는 사실이죠. 이런 특징을 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연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호메실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3개 항 열심히 곱하기 했는데 2개 항 곱하기 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등비 중앙 이론을 좀 이용하면 되죠. 양쪽 거를 곱하면 가운데 거를 그러니까 요거가 그러면 3개 곱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은 1항 7항 이렇게 돼 있으면은 8항의 절반이니까 4항 이렇게 돼 있고 4항이 제곱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 그러면 AR 4제곱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AR 세제곱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을 통해서
a 세제곱에 a가 하나 남겠고 12제곱 6제곱이니까 r에 6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1입니다라고 해서 효율적인 연산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파랑 구항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데 요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랑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근데 이제 이게 7항이 7항이 1입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요건 뭐 r에다가 1 플러스 r 한 부분들이 요를 좀 적용해 가면 되죠. 이렇게 특징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처리돼서 r 플러스 3 r 마이너스 2는 0 이걸 통해서 r 값은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죠. 양수라고 해서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제 100보다 커지는지 첫 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7항 자체가 지금 1돼 있으니까요. 7항에다가 r에 뭐 몇 항을 좀 더 곱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1 곱하기 이제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100보다 커지가냐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n제곱이죠. 근데 2의 7제곱이 1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이 좀 7개를 좀 더 가면 되겠다. 즉 7항에다가 2의 7제곱을 이렇게 좀 더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r이 2였으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4항이 되겠죠. 14항 부분들이 128 돼서 이거 이제 100보다 더 커지겠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4항 이렇게 답했죠. 등비중항 이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부분들 이게 또 7항이 1입니다라는 결과를 좀 이끌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공통으로 이제 파랑을 끄집어내서 식을 좀 살펴겠고 파랑 자체가 또 7항에다가 r을 곱하기 해서 관계식 됐습니까? 등비수열제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비를 좀 구해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입해서 하는 연산보다는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이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연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제시해드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줬고요. 와 이건 또 뭔가요? 4항까지 합에다가 그러면 3항 4항을 좀 더 더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4항에다가 3항 이렇게 더하게 한 결과가 3배의 A 3항이다. 이 식으로 저렇게 써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항이라는 것은 2항식해서 2배 3항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가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R이 2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S8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2-1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죠. 초항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5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의 항수가 그럼 8-1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256인가요? 25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군요.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도 이렇게 재미난 표현들인데 이렇게 문제 2개 항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식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사고체가 구조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수열을 다루는 거니까 수열이 이제 숫자들이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냐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AK, BK 결과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규칙을 물어본 거죠. 3배의 시그마 AK 이런 부분들 빼기 2배의 시그마 BK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 계산 결과가 30 나와 있으니까 90 여긴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8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17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시그마 규칙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 곱하기 3, 2 곱하기 5, 3 곱하기 7 이런 규칙으로 쭉 나아간다. 앞에 숫자를 보면 1, 2, 3 이런 식으로 쭉 대행 숫자니까 뭐 일반항은 n 이런 보면 되겠고요. 뒤에 숫자는 3, 5, 7 이렇게 가는 거니까 2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잘 됐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더하기 하겠다는 얘기니까 시그마 붙이면 되겠고 규칙을 보게 되면 그럼 n은 1부터 첫 번째 항은 뭐 12에서 가는 거니까 12까지입니다 라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2n제곱 플러스 n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시그마 계산 규칙은 이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거죠. 2배 시그마 k제곱 이런 형태면 6분의 12, 13, 2n 플러스 1이니까 25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2분의 12, 1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율적인 연산은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요? 여기 이제 약분하게 되면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분하면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공통이 좀 나오죠. 2 곱하기 13 이렇게 공통 되겠고, 그럼 이제 남는 숫자가 이렇게 남은 거니까 50에다가 여긴 좀 3점 남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6 곱하기 5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 6, 18에다가 7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5, 6, 30에다가 그러면 10이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1378 되나요? 1378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일반항 만드는 부분들 신경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규칙, 시그마 K 제곱, 나중에 뭐 시그마 K 세제곱까지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학습해야 될 이런 규칙들이죠.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항이 4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 자체는 2n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다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분모의 숫자가 이렇게 커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ak 플러스 1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k 처리가 되겠고,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ak 이런 형태로 해서 유리화를 해서 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웃하는 항 사이 차이니까 뭐 공차이니까 2가 나오는 거겠죠. 뭐 2분의 1 공통에다가 시그마 ak 플러스 1 루트 ak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차곡차곡 대입해 가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11까지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12항에다가 빼기 루트 a12랑 이런 형태가 처리가 돼서 규칙적으로 지워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1에 루트 12항, 이곳에 12를 좀 대입하면 루트 26이 되겠고, 2를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2를 좀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26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모에 이렇게 뭐 루트에서 뭐 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거 전부 다 유리화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주어진 식 자체를 유리화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대입해가는 식을 좀 이렇게 좀 변해가는 이 절차 과정들이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어떻게 좀 주어진 식 모양에 따라서 계산해 가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걸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4k 제곱이 되겠고 빼기 4배의 k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가요? 아이고 이게 왜 4앱이죠? 2앱이가 되겠고 와 이건 뭐 큰일 나겠는데요.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2k제곱에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k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시그마 2kk 플러스 1 분의 1 이런 형태, 그러면 또 이제 분모에 곱하기 된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분분수 고쳐야 되는 거죠. 2분의 1 시그마에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고쳐서 생각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1부터 20까지 대입한다 이런 얘기. 2분의 1 공통에다가 그럼 어떻게 처리됩니까?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래서 이제 지워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마지막 항을 쓰면 되죠. 20분의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규칙성에 의해서 2분의 1에 1 빼기 21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1분의 20 약분해서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그럼 이제 2번이 좀 돼가는 그런 내용. 이거 곱셈공식 순간 딴 생각을 좀 제가 했나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곱셈공식 형태로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지금 식을 표현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 당연히 잘 해야 되겠고요. 식을 좀 썼을 때 분모에 또 이렇게 식이 되어 있으면 특히 이제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쳐서 연산한다 이런 부분들 출제 빈도도 매우 높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대표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도 철저하게 복습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0과 2 사이 숫자일 때 33까지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수열의 우익을 이용해서 특징을 좀 살펴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이게 양수니까 아래쪽에 좀 대입을 해달라. 그러면
A1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과 2 사이인데 2를 뺐으니까 이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음수니까 위쪽에 대입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음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고 이건 양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음수니까 이제 위쪽에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되게 되면 이건 또 다시 양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양수는 또 아래쪽에 대입해야 되는데 이 식에서 2를 좀 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A1 되겠고 그러면 이게 또 음수가 됐으니까 이걸 또 위쪽에 대입하게 되면 A1이 되는데요. A1 그럼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반복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요 네 개의 합을 구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합을 구해가면 플러스 어이구 0이 되는데요. 그죠? 아주 재미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우리가 K는 1부터 34까지 A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하악 넘버 자체가 34가 어떻게 됐습니까? 48, 3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두 개가 남는 거죠. 두 개가 남는 거니까 이거는 뭐 A1 더하기 A2 이렇게 좀 남다라고 생각해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남는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더하게 해주면 이 A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이 계산 결과 자체가 지금 3분의 4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1 마이너스 1 이꼴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A1은 3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첫 번째 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5 4번이 답이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뉴턴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데 아이쿠 점화식 자체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대입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규칙을 좀 찾아서 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뭐 조금 이제 색다른 게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 계산 결과가 옳고 이렇게 이미 좀 계산해 놓은 거죠. 성립함을 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정의된 초항, 그 다음에 m일 때 가정,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여기 보여가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 주어진 식에다 2를 좀 대입한 거니까 아이고 1 곱하기 2 해주면 지금 2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에 대입해도 3분의 1 2, 3은 약분되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가에 해당을 또 나중에 P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냥 곧바로 P는 2입니다라고 정리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식 당연히 그대로 m으로 딱 바꿔 쓰면 되겠고요. 우리가 뭐 그 다음을 보이려면 이 수열 규칙의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1 m이니까 m 플러스 1이겠네요.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2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 양변에 좀 더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아이고 이걸 FM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FM 자체가 그럼 뭐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좀 곱하기 된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 더하기해서 이거 과정을 물어보면 그냥 결과를 물어봤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증명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GM이라는 거 좀 나중에 좀 GM이라고 좀 처리해 주는데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될 식에 그 다음 한 번째 들어가는 걸 좀 곧바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는 절차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에 항 넘버 하나씩 더 크게 한 부분들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절차에서 좀 풀어가겠다.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뭐 큰 틀에서 이제 절차를 질문했다라고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해달라 그런 얘기면 4분의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3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4가 또 약분되는데요. 그러면 3 더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뭐 정답은 뭐 8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원래는 좀 이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부분에다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게 되면 뭐 m 플러스 1 공통 튀어나가고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연산해야 되는데 3분의 m 플러스 1 공통이 나가게 되면 앞쪽에는 m에다가 m 플러스 2가 있겠고 뒤에다가는 뭐 3배의 m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뭐 주어진 식도 뭐 이렇게 전개가 인수분해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곧바로 나중에 뭐 이렇게 큰 흐름태는 이제 증명하는 흐름만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취지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답을 좀 이렇게 GM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흐름틀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증명하는지 절차 자체를 좀 확실하게 학습이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사각형 ABCD 네 곡점
한 원 위에 있고 변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 그려서 좀 대략 상황 위치를 좀 파악하면 되겠죠. A, B 길이는 좀 적당히 긴 부분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B, C 길이는 짧게 1 처리해서 C 처리해주면 되겠고, 5는 좀 더 제법 길게 D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A, C 길이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죠. 세타, 그러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면 성질.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길이의 낀각, 양변길이의 낀각이 되니까 코사인 법칙이죠. AC 제곱하면 16 더하기 1 빼기 2배의 4, 1 이는 안 써도 있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고요. 16 더하기 25 빼기 2배의 그 다음엔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계산해 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두 식이 이제 서로 이제 같다라고 붙여야 되는데 16은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요거 좀 간단하게 쓰면 1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처리되겠고, 여기는 25 마이너스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제 부가 좀 바뀌면 되죠.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40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48 코사인 세타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C 제곱 이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17에다가 얼마 되겠습니까? 4를 좀 더하면 되죠. 그럼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C 길이는 루트 2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는 요즘은 반지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지금 저 AC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요. 사인 세타 분의 AC 길이 루트 2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요게 이제 2R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요즘은 반지름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그러면 12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인 세타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루트 3 분의 이제 2 루트 21 이렇게 처리돼서 2R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R 값은 그러면 약분해서 루트 7입니다라고 해서 변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걸사하게 좀 잘 풀이가 됐나요? 일단 주어진 부분들 당연히 변길이의 끼인각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좀 알아야 되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돼서 각도 사이의 관계, 이 부분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은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호메실 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으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등차수열 합이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AN은 SN 빼기 SN-1를 해도 되겠고, 수열의 특징을 이용해도 되는 거니까, 자 2N 처리가 되겠고, 1 대입할 때 5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2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 2n 플러스 3, 그 다음에 2n 플러스 5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1부터 10까지 계산해달라는 얘기면 분분수 처리해야 되는 거죠. 2분의 1에서 이제 시그마 2n 플러스 3분의 1, 2n 플러스 5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공통 처리되어 있고 1 대입해주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대입하면 그냥 항넘버로 할까요? 1 대입해주면 5분의 1, 다음에 7분의 1, 그 다음에 7분의 1, 9분의 1 해서 이제 소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10항을 좀 대입해줘야 하는 거니까 10을 좀 대입하면 23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5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25분의 4, 25분의 2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등차 수열에서 합 가르쳐줬을 때 이제 일반항 구하고 그 일반항을 이제 분모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형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분수로 고쳐가야 되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 자, 22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군데군데 좀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신뢰성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호메실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